네, 창규동의 명리 산책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팁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적에 제일 힘든 게 문제를 못 풀겠답니다. 당연히 문제를 못 푸니까 답을 못 내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잘 안 읽는 경우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답이 잘 나오는데 문제를 건너뜁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못 놓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보이는 답을 그걸 답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풀어놓고도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 공식을 암기하지 않습니다. 공식을 암기를 해야 문제를 나올 적에 바로바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공식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식을 아는 게 무슨 수학이야 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공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거를 잘 응용할 수 있는지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생활 문제나 응용 문제나 이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조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은 당연히 험난한 길이 열리겠죠. 일단 문제를 풀 적에 같은 종류의 문제를 푸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같은 종류의 문제를 풀어서 단계를 1단계부터 나가십시오. 1단계가 해결되면은 2단계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3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응용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응용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응용 문제만 한 1년 내내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종류의 문제를 또 푸세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수학책도 역시 반복입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쪽은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확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쪽은 쉬운 문제들만 계속 나옵니다. 쉬운 문제 나와서 방금 드린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갑니다. 3단계에서는 말들이 길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말이 길어집니다. 단서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체제도 나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복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의 그 사주를 보게 될 이런 명주가께서 수학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학생이고 17세입니다. 고1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월의 병화입니다. 겨울의 병화니까 겨울에 해가 뜬 겁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햇빛을 보면서 저 햇빛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의 힘이다. 여름의 햇빛하고 겨울의 햇빛하고 체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름의 햇빛은 뜨거운데 더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고 겨울의 햇빛은 이 추위를 가시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능력을 펼쳐주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 또 필요하겠죠. 공정성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해는 이렇게 있는데 산이 있어서 음지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음지는 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 산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에 대한 것은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이쪽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오히려 햇빛을 더 잘 받겠죠. 자,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공평성이면서도 공평하지 않은 모습이 또 보이게 되겠네요. 그러나 자월의 병화는 공평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모년의 임자월의 병인일의 을미십니다. 우선 그림으로 또 피할 수 없는 이 부분이죠.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인이 병화입니다. 햇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꽃봉오리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해가 있는 것이
이 꽃봉오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꽃봉오리가 있기 때문에 해가 또 더욱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 연월에 있는 임수는 바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성남파도가 이렇게 몰려오겠죠. 자, 이 병화한테는 이 성남파도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병화와 파도 혹은 바다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둘이 무슨 관계야? 해는 저 멀리 위에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우리 병화와 임수를 이해하기 쉽게 물상적으로 표현한 뿐이지 기운으로서는 이게 병화를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을목을 갖고 있고 요걸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편관이라는 모습입니다. 강한 기운이죠. 이거 을목은 자기의 인성이라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편관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인성입니다. 자격증 꼭 자격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격, 무언가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돌려서 자기한테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력한 기운과 그걸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행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목화토금수가 있는지. 네, 저기 임목, 을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오화와 병화가 있습니다. 자, 오화는 이곳에 수에 가로막혀서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병화가 힘을 더 갖추는 것보다는 이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토를 볼까요? 저 미토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금이 없습니다. 수가 강합니다. 자, 금은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은 이 사주에 있어서 재성입니다. 말 그대로 재성은 재물입니다. 재물이고 현실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게 이 사주에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현금이나 돈의 가치보다는 다른 것의 가치가 더 많은 사주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명주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 계산하는 방법 혹은 뭐 어떻게 하면 더 부자로 잘 살까 이런 걸 알려줘야 될까요? 그럼 문제점이 생기죠. 제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사주가 왜 재물이나 이런 돈 버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더 나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편인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병화 밑에 바로 인목이라는 편인을 갖고 있습니다. 편인은 매우 매력적인 기운입니다. 매력적인 기운은 저번 시간에 상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죠. 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과 많이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편인은 정신적인 순발력, 정신적인 임기응변이 뛰어납니다. 저번 시간에 상관은 신체적 임기응변, 신체적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서로 같은 듯 다른 기운입니다. 매우 뛰어납니다. 역시 한 번 보면 다 꿰뚫습니다. 첫 보면 압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앞면이야 라고 하는데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뒷면까지도 계산해냅니다. 왜? 예측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인의 또 다른 특징이 게으릅니다.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게으릅니다. 근데 그 게으른 게 그냥 이렇게 팔 괴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고 그냥 이렇게 혼자 유유자적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죠.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머릿속에서는 많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할까? 뭐 이런 모든 계산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뭐라고 했는데 일을 다 끝내놓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 끝냈어? 그럼 방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오래 못합니다. 지속성이 떨어져요. 집중력은 강한데 지속성이 떨어지는 게 편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정말 무서운 게 집중력을 갖고
끝까지 몰고 가는 사람, 이 사람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편인이 아니겠죠. 역시 그것도 한계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편인에 대한 얘기는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월 1만 가고도 이 사주는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좋은 모습인데 여기에 특화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 미토는 열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열기가 가득한 토양이죠. 그래서 열이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새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떡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떡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태양이라고 합시다. 인공조명 태양도 어차피 불이고 조명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걸 축소해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물이 점점 많아지면은 여기에 전기시설을 무디게 만들어서 이 빛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목은 물을 무한정 빨아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메밀싹을 키워봤는데 메밀싹 그 조그만 알갱이가 물을 엄청 먹어댑니다. 임목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엄청 많은 양의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열토가 있으니까 이 열토에 의해서 목이 점점 성장합니다. 끌어올리고 화를 키우고 화는 다시 토를 키우고 토는 다시 목에 튼튼한 뿌리가 되고 양분은 자수가 또 다시 공급해주고 매우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네요. 네,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이 명주의 부모님께서 올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성적도 그만하고 그 다음에 특히 수학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이가 어떤 적성으로 어떤 진로를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걸 문의해 보셨기 때문에 올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화는 이 수에 갖춰져서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전 이 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편관이 갖춰져 있습니다. 관이죠. 그 다음에 관이 임목으로 빨려 들어가서 자기의 기운을 생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인 겁니다. 살인상생 혹은 편관이고 관인상생. 관인상 전체적인 틀의 모습은 관인의 기운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키우는 모습인데 좀 더 이 깊이 해석하면 살인상생의 모습입니다. 임목은 여기에 있는 모든 수의 기운을 끌어다가 병화를 생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 체제적으로 잘 이루어진 거죠. 체제에 순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어떤 조직에서든 귀여움받고 또 지켜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무술년이죠. 무술년이 맞습니다. 지지로 보면은 오수락, 인술가합, 미술형 모두 다 화에 관련된 겁니다. 이 화가 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체제에 순응하던 모습인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이거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에 무토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체제를 내가 바꾸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와 맞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물음이 오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임목이 이 사주를 중심을 잡아줍니다.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선생님, 멘토, 자격증, 도장, 이런 종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과 선생님인데, 글쎄요, 이 지금 17세 이 고1 학생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멘토를 찾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오히려 선생님을 멘토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왜? 이 사주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사주에서 보내는 신호는
올해 이 인목으로 토들을 눌러주세요. 토를 소토해 주시고 이 위치 관계를 현재 흘러간 이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가 이 사주에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거 자격증이 글쎄요. 지금 고1 학생한테 무슨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시 편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명주는 잘하는 것만 잘합니다. 왜? 자기의 이 편인은 자기의 집중된 기운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 아까 이런 모습을 했죠. 누워서 계산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 적에 이게 언제 끝날지 혹은 뭐 이 일의 강도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 조사를 하는 게 남들보다 좀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박수를 받겠죠. 기분이 좋습니다. 인성은 남한테 박수를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춥니다. 잘한다 하면은 정말 잘하는 게 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합니다. 더 잘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을 잘하려고 키우러 가는데 이건 왠지 요거에 비해서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을 생각하면서 잘하는 쪽을 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편인의 특성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성보다는 집중력에 특화된 능력입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3시간을 앉아서 공부한다. 또 편인도 3시간을 앉아서 공부한다. 정의는 하나씩 하다 옵니다.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좀 지나가다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걸 파악해냅니다. 편인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초반에 터질 수도 있고요. 중반에 터질 수 있고 후반에 터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후반에 터집니다. 확 터집니다. 능률 안 오릅니다.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공부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것을 지금 요만큼 받아왔는데 3시간을 5번 할 거를 여기에 끌어옵니다. 이게 편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끌어오고 난 다음에 자만감이 생깁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관둡니다. 영숙성이 떨어지니까 기억에서 또 사라집니다. 이게 편인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속력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편인은 에너지가 초반에 있습니다. 뭐든지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 먹은 그 자체 그 시간에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짧게 끝내버려야 돼요. 짧게 끝내서 그 영역을 확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시간 안배를 둬서 여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계획만 쓰고 실천이 안 됩니다. 시간 닿았을 때 그냥 확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편인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위치는 도서관이 좋습니다. 자기 방에서 공부한다고 만약에 하시면 부모님께서는 짐 싸들고 도서관으로 가. 너는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해. 해서 아침 일찍 보내주십시오. 이 사주는 익숙한 자리, 익숙한 분위기, 익숙한 위치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일찍 가서 이게 내 자리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옵니다. 그냥 끝까지 앉아서 버텨서 하십시오. 이게 올 때, 특화된 이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한 자리라고 했으니 도서관에 내가 이쪽 창가가 좋다 그러면 창가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학원이냐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제 생각에는 학원도 특화된 학원이어야 됩니다. 왜? 자기한테 맞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주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만일 많은 학생이 있으면은 선생님 그 많은 학생의 눈 못 마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명주가 예를 들어서 부등식을 얘기를 하는데 부등식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갔다. 그럼 이 명주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명주는 여기에서 이게 왜?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전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가 가르쳐지는 몇 명 모아서 하는 그런 수업을 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그것도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짧게 단기간에 끝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끝내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책 한 권에서 이만한 책 한 권에서 이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십시오. 그렇게 하는 공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끝나면 다시 이 공부를 해서 또 집중력 있게 또 파십시오. 계속 이렇게 집중력 있게 파는 방법이 좋습니다. 정인의 모습은 쭉 가면 됩니다. 편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가야 됩니다. 깊게 파야 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 사주는 공익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빛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월에 태어났으니 그게 더 강합니다. 또한 살인상생, 관인상생의 모습인데 특화된 모습으로 살인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살의 기운을 인목이 잘 순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강한 기운을 자기가 끌어내고 있고 본인 또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 부모님께서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 편관의 모습이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협심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가 없이 베푸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카리스마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직업이 맞겠죠. 자, 정관을 구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편관은 법원입니다. 정관을 동사무소로 가정을 한다면은 편관은 파출소입니다. 자, 이런 구분이 좀 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명주가 어울리는 모습은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중에서도 법률, 행정, 뭐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좀 더 이 힘 쪽으로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다루는 그 한 부분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권력기관이 잘 하고 있는지 하는 감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적인 쪽의 모습을 좀 추천해 봅니다. 자, 성향은 당연히 문과 성향입니다. 이 명주는 문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격과 억부가 있습니다. 격은 사회적인 모습이고 억부는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주는 격과 억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회가 혹은 회사가 나의 성향과 맞지 않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다. 이게 격과 억부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억부로 사는 사람은 난 뭐 조직사회에서 일하지 않을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이게 억부에 맞는 겁니다. 자, 사회적인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명주는, 이 사주는 사회적인 격을 갖추었고 그것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격과 억부가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인성을 강하게 쓰는 모습이고 또 인성을 써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자기의 에너지가 되고 이런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공직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네. 네.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은 외교 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주가 어느 순간 연락이 없으면은 나 지금 뭐 여기 바다 건너 어딘데 라고 연락이 올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장준의 명리산책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